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직 의사 진행도 안 했는데요. 예. 의사 진행 발언 드릴게요. 예. 제 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될 대통령 비서실 등은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운영 실태와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의 이혼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 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히 듣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안 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오후 2시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영분 증인은 오후 5시경에, 봉지욱 참고인은 오후 4시경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인 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증인 선서하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예.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세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어제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분명히 증인의 일반적 대통령 분명히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 말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과부터 하세요. 자,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분명히가 개인가요?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손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했잖아요. 선서 보고 하세요. 그럼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손가락질은 막상 가시죠.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왜 못하세요? 야, 예,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자, 조용해 주세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승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대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사회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먼저 받고요. 양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그리고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불출석한 기관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 중 대통령 비서실의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부재한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업무적 특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북도발 등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24시간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상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소란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기관명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만 간략하게 듣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속하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예. 실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실 소관 업무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운영의 기조에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담은 연금개혁안 마련,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늘봄학교 시행을 통한 국가 돌봄체계 구축 등 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 추진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였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책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 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배달료 등 비용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장기화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민생법안 100여 건을 통과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최근 출범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에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법안 심의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따끔한 충고와 대안을 잘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입니다. 이도훈 홍보수석 비서관입니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입니다. 박준섭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입니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입니다.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 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 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